다음 주에 저희가 정기전인데요. 전주 연습 왔습니다. 전주 연습 와서 스틱 베이트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베스, 3kg급 베스 한 마리를 이렇게 딱 낚아냈는데요. 지금 제가 엔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연습을 똑바로 못했어요. 똑바로 못하고 분위기만 살피려고 가이드 모터로, 트롤링 모터로 이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왠지 얕은 곳에 고기가 많아서 탑워터에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냥 배회하는 고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던졌더니 이렇게 좋은 베스가 한 마리 딱 하고 나왔습니다. 꼬리 상태는 좋지 않은데 여기에 상처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친구는 암컷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안동에 3kg급 베스입니다. 오늘 엔진이 안 좋아서 그냥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기분 좋네요. 경기 전주에 연습을 하러 가니까 엔진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트림이라고 이 엔진의 각도를 이렇게 들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고장이 났어요. 그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어서 주진교 주변만 이렇게 좀 돌았습니다. 최근에 이게 가벼운 라이트 리그를 이용한 낚시들이 대회에서 많이 주목을 받아서 스피닝을 갖고 가벼운 라이트 리그들을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해봤는데 딱히 반응이 없었어요. 너무 수면이 잔잔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베스도 간혹 있길래 혹시 얕은 곳에서 스틱베이트에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마토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했죠. 근데 오래 캐스팅을 안 했는데 베스가 스틱베이트를 따라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다음 캐스팅에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고기가 정말 큰 고기가 물었고요. 좀 특징이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동그란 상처가 있는, 옆구리 상처가 있는 그런 베스가 하나 나왔어요. 대부분 수컷이 산란 유도 활동을 하다가 그런 부분을 자극하면 암컷에 그런 부분에 상처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상처가 있는 베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2,800g 정도 되는 대형 베스가 한 마리 나왔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랜딩을 하는데 뒤에 한 4자 후반쯤 되는, 워낙 랜딩한 고기가 커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kg쯤은 돼 보이는 베스가 한 마리가 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랜딩하는 내내. 아직도 산란하고 있는 고기들이 있구나. 그 산란하는 고기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스틱 베이트에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주 연습을 끝냈습니다. 경기 주가 됐습니다. 전날 연습을 하러 갈 때 제가 준비를 했던 건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웜이 좀 고기가 나온다고 하는 라이트 리그들을 이용한 웜낚시. 두 번째는 제가 고기를 낚았던 스틱베이트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었는데, 어군 탐지기 이렇게 봤을 때 전주 연습에 3, 4m에 떠있는 베이트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베이트볼 주변에 있음직한 고기들을 낚아내기 위한 크랭크 베이트. 토요일날 연습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크랭크 베이트나 웜낚시로는 특별한 반응을 받을 수 없었지만 생각했던 스틱 베이트에 오전에도 입질이 제법 있었고요. 오후에도 입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후까지 이어진다는 건 아무래도 고기가 좀 스틱 베이트에 꾸준히 반응을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받았던 입질들 또 좀 공통된 지역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급사면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는 곳에 돌이 이렇게 쫙 무너져서 박혀 있는 곳들 앞에서는 여지없이 반응이 왔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원래는 제가 야마토 스펙2 크고 시끄러운 타우터를 좋아해요. 크고 시끄러운 스틱 베이트를 쓰는데 입질이 한 2시간 정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토요일날 워낙 조용하고 바람 한 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은 걸 써보면 어떨까 해서 야마토 스펙2 주니어, 작은 사이즈 작은 걸로 바꿔서 캐스팅을 해봤죠. 그랬더니 여지없이 그때부터 입질이 가는 곳마다 탁탁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바람이 안 불고 정말 조용하다면,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이었던 게, 입질을 받지 못한 곳에서도 작은 스틱 베이트를 던져서 가지고 오다 보면 스틱 베이트 뒤로 베스가 4~5마리가 이렇게 곰실곰실 요거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무리를 했죠. 근데 그렇게 오전 낚시를 마무리하고 오후 낚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런 탑워터 위주의 낚시들은 리스크가 커요. 당일날 컨디션이 얼마나 뒤집힐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서 알짜리를 좀 많이 봐두었습니다.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알짜리가 앞선 경기들보다는 확실히 적었지만 그래도 알짜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알짜리를 봐두고, 그 중에서도 한 2마리 정도는 확실히 반응하겠다라는 베스가 있어서 이렇게 알짜리를 봐두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심시간에는 스틱 베이트를 던져보니까 반응이 있었고, 또 오후에는 알짜리를 봐두고 그렇게 연습을 끝냈어요. 전날 연습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도 식사를 하고 들어가서도 계속 날씨를 봤거든요. 날씨가 계속 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바람이 분다고 했다가 안 분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역시 날씨였죠. 오전에도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잠깐 멈췄다가 오후에 다시 비가 또 온다, 이런 날씨 예보였어요. 네, 토너먼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정규 이전이고요. 비가 시작과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산란 후기에 전형적인 안동어 낚시를 할 건데 비가 많이 와서 촬영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이전을 고비로 아마 연간 성적이 갈라질 거예요. 이번 경기 그만큼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비 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은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탑워터 위주, 그 중에서도 스틱베이트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비가 좀 와주면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루어를 또 세팅을 했죠. 제가 좋아하는 웨이크베이트인 버즈젯도 준비를 하고, 만약에 스틱베이트로 한 3마리 정도 낚아내고 알짜리에서 2-3마리 정도 낚아내서 리미트를 채우고 나면 오후에 빗발이 좀 강해지면 그때는 버즈젯으로 한번 승부를 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5마리를 채우고 나면 좀 리스크 있게 더 진행을 하더라도 큰 걸 한 방 붙여서 어떻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절강이라는 곳이었어요. 직벽이 많이 있었고 그 절강 직벽 라인에는 이렇게 돌이 박혀서 무너진 곳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탑워터로 반응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라이트 리그를 이용을 해서 고기를 낚아내는, 그러니까 스피닝에 작은 지그헤드라든지 가벼운 넷고 리그를 이용을 해서 그런 곳에서 입질을 받는 낚시도 성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스틱베이트를 던지러 가는 곳마다 선수들이 먼저 선착을 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출발 번호가 16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자리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하류 쪽으로 자리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던지려고 하는 곳에는 배가 없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때마침 딱 던지려고 했던 포인트에 가까이 가니까 다른 배가 와서 거기에 탁 서더라고요. 토너먼트라는 게 늘 다른 선수들이 큰 변수를 만들어 주는데, 왜 어제는 하루에 사람이 이렇게 없다가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있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면 배들이 좀 더 빠지고 나서 조용해지면 다시 와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절강에서의 스틱베이트 낚시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입질 한번 받지 못하고 아침 일찍 끝났어요. 조금 더 스틱베이트 낚시를 하려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도저도 아닌 게 되기 전에 빨리 아주 봐줬던 알짜리 중에 제일 상태 좋았던 친구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얼른 가봤죠. 가봤더니 그 친구는 또 탁 하고 알짜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밤새 비가 조금 왔을 텐데도 알짜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는데 이 친구를 빨리 낚아내야겠다라는 생각에 먼저 웜으로 공략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웜으로 빨리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베스가 빙빙 돌기만 하고 시간을 좀 끌더라고요. 사면에 있어서 조금 공략하기가 까다로워서 빠른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빅베이트를 던졌습니다. 확실히 끝물은 끝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한 마리를 낚았으니 나락은 피했다. 정말 불지옥에서는 좀 도망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스틱베이트에 입질이 없어서 조금 조바심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한 마리를 낚았다는 마음에 이제 다시 스틱베이트에 몰입을 해서 다시 낚시를 해봐야지. 아직 비도 오고
피딩 무드가 깨진 것 같진 않으니 스틱 베이트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또 다른 직벽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는 직벽마다 돌이 무너져 있거나 베스가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어제 봤던 그런 스틱 베이트를 이렇게 따라 나오는 3-4마리씩 따라 나오는 그런 베스가 있을 만한 곳, 그런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경사도가 있고 뭔가 돌이 무너져 있고 큰 바위들이 박혀 있는 자리에 스틱 베이트를 꾸준히 던졌어요. 가는 곳마다 입질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도 타이밍이 안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고 알짜리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어제 봐둔 알짜리가 제법 있으니까 알짜리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대동이라는 곳에 있는 알짜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대동 초입에 이렇게 돌이 있는 본류 쪽 곧부리에 있는 알짜리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별명을 줘줬어요. 40평짜리 알짜리라고. 엄청 큰 알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베스가 없더라고요. 누가 낚아갔을 수도 있는데 어제 비도 왔고 산란이 끝물이라서 빠졌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대동 안창에 있는 폐그물 옆에 있는 알짜리 한번 가보자 해서 얼른 거기를 포기하고 빨리 이동을 합니다. 알짜리에 베스가 있기는 한데 이 친구는 어제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더라고요. 폐그물에 이렇게 구멍이 좀 몇 개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바깥으로 돌기는 해도 그 폐그물 사이에 구멍으로 머리를 이렇게 쏙 내밀어서 자기 알짜리를 보다가 뭐가 떨어져 있으면 싹 나와서 관심도 갖고 이건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알짜리였는데 안 지키더라고요. 너무 크게 도는 거예요. 한 10m 바깥으로 이렇게 멀리 도는 데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아침에 탑워터 낚시로 한 3마리 정도 잡는 게 목표였는데 입질도 안 했어요. 비가 좀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짜리를 공략을 해서 한 마리를 낚았고요. 지금 일단은 2마리 정도 알짜리를 더 봤는데 알짜리에 베스가 한 마리는 없고 한 마리는 어제랑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지키지를 않네요. 어쨌든 그래도 한 마리 낚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또 날이 개어서 작은 사이즈 탑워터로 그 직벽에 있는 돌 무너진 자리들을 좀 쳐볼 생각이에요. 이 메인 패턴인데 걱정이 많아요. 물겠죠? 물어야 하니까. 이따 봐. 친구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다른 알짜리로 갑니다. 직벽에 있는 알짜리였는데 어제 탑워터로 스틱 베이트로 연습을 하다가 찾은 알짜리였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스틱 베이트 치러 갔었잖아요.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이렇게 딱 붙는 걸 보고 없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또 없었습니다. 아마 잡아갔을 것 같아요. 워낙 잘 지키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알짜리도 이제 뭐 다 썼고 그러면은 다시 또 스틱 베이트 던지러 가야죠. 때마침 또 하류에 잠깐 또 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틱 베이트를 계속 던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한 12시? 12시쯤까지 입질 한 번 없이 계속 스틱 베이트를 던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조금 큰 걸로, 비가 좀 세게 내려도 야마토 스펙2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시끄러운 것들을 위주로 던지다가 비가 좀 약해지면 다시 야마토 주니어로 바꾸고 그렇게 날씨하고 변하는 장소에 맞춰서 루어를 바꿔가면서 계속 캐스팅을 했어요. 틈틈이 어군 탐지기에 보이는 이런 어떤 그림들을 보고 버즈셋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크랭크베이트도 틈틈이 운영을 해봤는데 딱히 반응은 없어서 계속 스틱베이트 위주로 낚시를 했죠. 그렇게 1시까지 입질이 없었습니다. 쓸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계획이었는데 왜 안 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1시쯤 돼서 상류 방향으로 이제 배를 튼 다음에 이제 좀 웜을 좀 던져야겠다. 넷꼬리 세팅을 해서 웜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15분? 30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좀 있으면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으니까 1시 20분쯤 됐을 거예요. 하는 순간 고기가 너무 컸어요. 8파운드 쇼크리더 매듭 부분이 탁 하고 터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리를 지른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황금 같은 기회에 어이없는 실수가 겹쳤고 그 고기는 놓쳤어요. 엄청 컸던 고기였다라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올라가야 되는 시간인 2시가 가까워져서 아쉬움을
그 자리에 놔두고 배를 돌려서 올라갑니다. 경기 결과는 한 마리였고요. 한 1700g 정도 나오더라고요. 고기가 1500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무거워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200g 정도 더 나와서 참 다행이야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한 마리를 놓친 게 그 있었으면 200g 정도 더 나왔다고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뒤돌아서니까 탁 들더라고요. 경기가 끝나고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날보다 고기가 조금 더 깊게 있었다라는 선수들의 얘기가 많았어요. 아마 내린 비나 당일 날씨, 다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이었겠죠. 제가 실수한 거는 탑워터 스틱 베이트로 아침에 낚시가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알짜리로 한 마리를 낚아놓고 한두 시간 정도만 더 투자를 해보고 2번, 3번 정도 트라이 했을 때 안 됐다면 그때 웜낚시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주도 그렇고 전날 연습도 결과가 스틱 베이트를 딱 지목했거든요. 그랬어도 현명하게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걸 못했기 때문에 한 마리라는 결과도 되게 감사하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둬서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